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뭐 해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뭐 어떤 그 현안의 해법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료로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지향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 해법보다는 좀 이게 이제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서로 이렇게 오고 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방금 우리 김범수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시면서 아까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수 정부 때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정부 때 조금 더 원칙적인 입장도 가미하는 사실 그런 운영의 묘 그게 사실 전략이고 우리가 대책인데 그게 조금 이제 항상 할 때 보면 조금 강한 입장에 하나의 이제 목소리만 가고 또 그게 또 정치적인 쟁점이 돼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다 보면 이게 또 거기에 대응하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에너지를 많이 좀 소진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생각하는 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새 뭐 우리 이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는 이건 뭐 꼭 외교안보의 분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외 전략, 외교 전략의 가장 뭐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이거 역시 어떤 남남 갈등의 이제 소재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한미 동맹 최우선 뭐 당연히 뭐 우리의 안보의 뭐 제일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당연히 한미 동맹이 토대가 된다는 건 뭐 분명합니다만 또 이제 그걸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균형이 또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는 꼭 뭐 이 2분의 1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갈등의 소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또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대외 정책이나 이런 데에도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미중 전략 갈등 상황에서 뭐 우리의 선택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남남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다시 또 우리 김범수 교수님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주 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소위 보수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되는 분들은 친미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미동맹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진보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은 사실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친중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그러게요. 사실은 완전히 그런 것만도 아닌데 그렇게 뭐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정말 맞는 건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친중과 친미 뭐 이런 걸로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으로 우리 그 이념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 좀 다른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약 70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학에서 항상 뭐 이런 것들을 패스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선행 원인이 없던 것이 아니라 과거가 70년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과거를 무시하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뭐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에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디폴트 값으로 두고 이 디폴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의 이 한미 동맹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한 0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건 아니고 이미 사실은 미국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거기서 조금 현재 상태를 스탠스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중국과 많이 또 저희들이 그 교역이라든가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과 사실은 또 적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많이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스트래티지인가 어딘가 오셨던 연구원분이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너는 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그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게 이 미중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미국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 줄다리기 내지는 이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줄타기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그러한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김호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당국자들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병현 원장님. 아마 그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경제적인 의존성, 두 번째는 북한 문제 같아요. 저도 이 북핵 문제를 풀고 하려면 중국의 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어떤 면에서는 배제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서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줄을 타는 게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줄을 타는 실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줄이 외줄이 아니고 뭐 쌍줄이든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입장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느 편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줄을 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더 우리의 선택지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선택을 강요하고 미국도 선택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외교의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가치를 담아서 한 3가지를 만들자. 뭐 동맹의 원칙, 한미 동맹이 백본이기 때문에 뭐 동맹의 원칙이라든지 또 다른 식의 원칙,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아우리치가 되면은 뭐 너무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치를 코스가 있기 때문에 뭐 보조성의 원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가치나 그런 쪽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그걸 도운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디펜드할 수 있는 subsidiarity 이 영어로 하면은 보조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원칙이라든지 뭐 또 이런 원칙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와이드 오픈돼서 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줄을 타겠다는 것도 위험하고 지금 특히 지금 같은 미중 갈등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코스트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잘 설명하고 디펜드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식인들이나 관료 또 전문가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또 외교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다움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외교적 문제 생기면 우리 이익이 뭔가를 보거든요. 이익도 하나의 우리 다음이지만 더 중요한 우리 다음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뭐 자유,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이런 외교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우리의 어떤 입장을 진짜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약속, 강대 역사에 둘러싸인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차려갖고 풀어가야 될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중 관계 최근의 사이에서도 그 중요한 문제 이게 자꾸 좀 인형화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미중 관계 관련해서 지금 기억나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이 딱 나왔는데 제 기억에 거의 처음으로 소위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서 다 잘했다고 봤어요. 사설에서. 다 잘했다요. 근데 왜 잘했는지 이유는 달라요. 보수 성향에서는 드디어 한미 동맹 쪽에 섰다. 왜냐? 양안 관계까지 그 입장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근데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이제 남북 대화의 외교 대화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를 같이 했다는 문항이 들어가는 거 가지고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건 심각한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잣대로 자기만의 잣대를 잡고 이 한미 관계를 재단하고 뭔가 보려고 하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의 이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 그거는 보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실수라고 봤어요. 그렇게까지 중국이랑 또 중국이 싫어하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결론은 일단 이것도 사실 이념은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줄다리 어떻게 줄타기고 어쨌든 이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소위 보수 진보 정부를 떠나서 다 고민들이 있었다고 봐요. 길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래서 아태 시대를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균형 결혼을 얘기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씨는 사실 조금 미국적으로 갔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윈윈 전략 그래서 한미 동맹과 전략적 동반 장각에 같이 가져간다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그래서 운전자론 그다음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 연결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은 나오면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영향을 넓혀가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성 및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때 어떤 균형, 중거리, 중립 이런 얘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슈별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아직도 여전히 중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다 합쳐져 있지 그렇게 가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예로 이거 옛날 북한이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 외교를 사실은 그나마 굉장히 강대국사의 성공적인 외교를 평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세미 얼라이먼트, 그래서 준유자. 그냥 줄다리기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눈 쏘는 게 아니라 양쪽을 굉장히 왔다 갔다 이게 스키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고 이쪽으로 싹 갔다가 싹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때보다는 지금도 훨씬 더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네 편이 어느 한편으로 쓸 수는 절대로 없고 그렇게 저는 안 되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다만 근데 선택이 강요가 들어오죠.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그 현장을 많이 봤어요. 이게 그리고 선택을 꼭 한 것도 아닌데 너 왜 그 선택을 하냐 그래라고 벌써 견제가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그래서 근데 어떨 때는 최소한 선택하는 척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봐요. 그런 척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유연하게 뭔가 정해놓지 말고 이념적인 구도에 따라서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외교에 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같이 지혜로운 모습 같은 게 있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정말 거대한 질서의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71년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만들어냈던 이 키신저 질서, 미중 협력의 시대가 종말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바마 정부 때부터 협력과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경쟁 위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분야도 보면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군사 분야라든가 이때는 점점 더 포괄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 변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양자택일을 지금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총론 차원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일단 시작이 되고 장기화되고 되는 거지만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사안별로 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익을 원칙으로 두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를 갖고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중용, 중립이라는 게 이 중간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 철학에서 중용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거는 마치 산과 바다 사이를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산이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구름이 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일종의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유연성,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미중 전략 경쟁이 특히 군사 분야에서 지금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군사 분야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비 경쟁의 논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환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남북관계라든가 북핵 문제 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미중 전략 경쟁이란 큰 틀의 변화를 좀 고려를 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경제 분야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보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불러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을 불러서 기술을 내놔라 하는, 이게 시장 경제하고 원칙과는 굉장히 낯선 풍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정부와 기업의 관계라든가 정말 이게 경각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장관님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